디스코드에서 비싼 마이크 절대 필요 없는 이유 바로 알려줄게. 디스코드는 음질보다 딜레이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음성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코드에서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음질은 64kbps/s로 이미 20년 전에도 지원했던 mp3 음질인 320kbps/s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디스코드는 오프스라는 실시간 통신 최적화 코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음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휴대폰 통화 음질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디스코드 중에 야 나 마이크 100만원짜리야, 야 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구축해서 음질 쌉지르는 마이크인데 내 음질 안 좋다고 하면 네 귀가 이상한 거야 같은 말들은 아무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인의 디스코드 소리가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마이크 지향성 문제입니다. 시중에 음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마이크는 무지향성 또는 단일 지향성 두 가지가 주류입니다. 무지향성의 경우에는 현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리가 아주 예민하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단일 지향성은 거의 한 가지 방향으로 소리가 들어갑니다. 음질이 아무리 좋아도 무지향성의 경우 상대의 키보드 소리, 마우스 소리, 컴퓨터 쿨러 돌아가는 소리, 옷기 스치는 소리, 고양이 소리, 개 짖는 소리, 엄마가 컴퓨터 그만하라는 소리까지 다 들어가게 된다는 소리죠. 심지어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울링 또는 루프백 현상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지향성 마이크는 현장 소리를 더 잘 수음하게 되고 디스코드를 걸쳐 음질까지 나빠진 상태로 이 모든 소리를 전부 듣는 사람들은 고막에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의식해서 잡음 제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또 그만큼 음질이 안 좋아지고 전달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향 장비의 고수들은 기기의 자체 성능뿐만 아니라 흡음과 바음까지 고려한 음향 부스까지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한 가지 방향으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저는 시중에서 많이 판매된다는 마이크를 종류별로 사용해보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마이크가 실제 가정집에서는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성능을 과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중에서 방송용 또는 게임용으로 광고하는 대부분의 마이크는 음향이 전체 방향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지향성 마이크의 경우 한쪽 방향에 소리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마이크 수음의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구매 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마이크의 디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단일 지향성 마이크의 경우 소리가 들어가는 방향을 디자인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음 집중도가 높은 초지향성 마이크는 긴 관 형태를 띠고 있는데 흔히 이런 것을 샷건 마이크라고 합니다. 보통은 촬영 현장에 멀리 있는 소리를 잡아낼 때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마이크가 사실상 주변 소음을 억제해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더 깔끔하게 목소리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를 적절한 스피커 배치와 함께 사용하면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루프백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어떤 마이크를 사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몇 가지 마이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알려드리기 앞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게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사운드 카드에 따라 음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잭 방식과 별도의 장비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USB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경우 데스크탑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간단히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USB 방식으로만 10만원 내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비 게이밍 마이크입니다. 자, 먼저 이 마이크는 2만원 초반대의 가격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팝필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일 지향성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리뷰를 보니까 외부 잡음이 그래도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디스코드로는 괜찮은 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요거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39,000원인데 아마 4만원대까지도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팝필터랑 이런 스탠드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케이블은 아까보다 더 긴 3m입니다. 특히나 인프라소닉 같은 경우는 한때 그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UFO 마이크를 출시했던 곳이기도 해서 이 가격대에 이런 구성, 그리고 여기도 단일 지향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4만원, 이것도 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처음에 보여드렸던 비슷한 구성으로 팝필터랑
스탠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제가 말했던 디자인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마이크에서 이렇게 이런 디자인은 대체로 단일 지향성 역할을 잘 한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타 마이크에 비해서 소리가 수음이 잘 된다. 지금까지 봤던 제품들 중에서는 쇼크 마운트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 쇼크 마운트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테이블에. 그러면 이 삼각대를 통해서 이 진동이 마이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쇼크 마운트에 있는 여기 고무줄 같은 게 마이크를 고정해주면서 그 진동의 소리를 조금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스탠드를 쓸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미니 삼각대, 미니 스탠드 형태에서는 쇼크 마운트가 있고 없고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요것도 꽤 괜찮은 제품으로 보여서 일단 추천 목록에 넣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만원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마이크랑 조금 형태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컴퓨터실에 들어가면 있었던 마이크라 그래야 될까요? 요런 형태의 마이크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 마이크가 조금 작고 빈약해 보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작고 빈약하면은 음질도 잘 수업 못하고 좀 성능이 구릴 거야, 무조건 큰 마이크가 최고지, 그래서 난 핀 마이크도 안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마이크도 사실은 음질이 좋은 건 좋아요. 모니터링도 된답니다. 모니터링이 뭐냐면 내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기능인데, 여태까지 다른 마이크들은 이걸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내가 어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지를 모니터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마이크들 위주로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녹음 영역, 녹음 차단력 해가지고 단일 지향성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하울링 현상이 없대. 자, 이거는 이제 조이트론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이번 2025년에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다 돼가지고 뭐 노이즈 캔슬링이 뭐 이렇게 뭐 좋아졌다, 인텔리전스 노이즈 캔슬링 나왔다 해가지고 나온 모델인데, 이것도 역시 단일 지향성,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뭔가 성능이 뭐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콘도 왜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거는 조금 고급진 느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마이크죠. 그래서 뭔가 집에다가 놓으면은 야, 너 뭐해? 너 혹시 방송해? 너 혹시 집에서 음악하니?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좀 간지나는 마이크인데, 이거를 땄을 때 보통 요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다른 마이크들, 이거는 마치 그 다이나믹 마이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대체로 단일 지향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USB도 지원을 하고 XLR 잭도 지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도 쓸 수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이렇게 컴퓨터에다 USB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마이크인데, 이거는 뭐 자기가 조금 그래도 간지도 챙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시면은 8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는 또 그게 있어요.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 있는데, 요게 아마 스탠드가 포함된 버전일 거예요. 그래도 10,000원만 더 내면은 스탠드를 포함해 주니까 요것도 10,000원 더 투자해서 구매하는 것까지 생각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스탠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스탠드는 이 책상도 좁아지고 되게 불편하고 괜히 손으로 건들게 되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마이크 붐암을 좀 쓰는 편인데, 이 붐암 괜찮다 싶은 붐암은 요거 아니면은 요거거든요. 요 두 개? 그 외에 다른 붐암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 두 개냐. 일단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일단 5만원 넘어가는 거는 저는 클릭을 안 했고요. 스프링이 이렇게 바깥에 있잖아요. 붐암 보면 스프링이 바깥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스프링들은 소리가 꽤 나요. 스프링에서 기기기기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다가 내가 실수로 건들면 이 스프링을 띠윙 이런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요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조용해요. 특히나 요거 있죠, 요거. 저는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 48,000원짜리. 왜냐면 제가 이거랑 비슷한 거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메탈 와이어 스프링 부드럽게 작동이라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 돌출되어 있는 스프링 형태랑 다르게 이런 거는 깔끔한 것도 깔끔한 건데, 여기 이렇게
차이가 있죠. 깔끔한 건데 이 움직였을 때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좀 견고하게 움직여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꽤 가격이 나가는 분함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라면은 요걸로 하겠습니다. 거의 똑같네, 내가 쓰는 거랑. 아, 이거 살걸. 이거 살 걸 그랬다. 내가 쓰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미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 중인데도 하울링 현상이나 루프백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 스피커의 방향과 위치 배치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 반드시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사용해 주세요. 키보드 소리나 마우스 소리가 너무 잘 잡히는 경우에는 분함 등을 이용해 마이크의 위치를 조정해 주거나 소리가 작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교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스코드 하자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강아지 청력급으로 소리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불필요한 소리가 누적되면 실제로 같이 게임하는 것 자체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내 친구가 이 영상을 꼭 봐주었으면 하거나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언젠가 알고리즘이 친구에게 이 영상을 소개해주는 날이 올 겁니다.